파이스큐엘 사용자 화면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왼쪽 위를 보면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DB 정보가 보이는데 이걸 선택을 하면 해당 DB로 연결이 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원래 라이트 모드로 나오는데 저는 다크 모드가 익숙해서 다크 모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에 DB에 대한 오브젝트들이 표시할 수 있는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테이블 정보를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메타 정보가 표시되는 메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DDL이나 컬럼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SQL을 실행할 수 있는 SQL 에디터가 있습니다.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SQL에 대한 결과가 보이는 결과창이 있습니다. 결과창에는 컬럼, 여기가 해당 결과에 대한 컬럼 정보와 그거에 대한 타입,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로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거에 대한 해당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데이터 보기나 데이터 카운트를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나 카운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SQL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 테이블에 대한 SQL이 자동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SQL이나 마이바티스나 자바는 사용자가 더 추가를 하거나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구 설정에 가서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만들고 여기 하이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고, 저는 시연리에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넣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컬럼 네임에 넣고 컬럼 밸류에 갖다 넣고 체크 소스 하면 이렇게 여기에 메인 템플릿을 집어넣고 메인 템플릿에 대한 컬럼 값들을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소스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스 템플릿 같은 경우는 핸들바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도움말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여기 핸들바스를 가면 여기에서 핸들바의 사용 문법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샘플 데이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대한 정보와 컬럼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적용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내보내기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내보내기에서 제이슨으로 내보내면 이렇게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명이나 테이블에 대한 컬럼 정보들이 나가고 그 뒤에 그 데이터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 쿼리로 하면 해당 테이블에 대한 인서트 쿼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XML도 이렇게 메타 정보가 나가고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엑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SQL 에디터 창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SQL 에디터 창에서는 이렇게 자동 생성된 거를 가지고 쿼리 포맷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쿼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쿼리를 같이 일하는 팀원이나 개발자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을 때 메시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내서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 때는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든지 여기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컬럼 정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추가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내가 추가하고 싶은 컬럼을 선택을 하고 컬럼명 넣기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위아절 밑에 추가를 컬럼명 넣기를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컬럼명 값 넣기를 하면 여기에 컬럼명하고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나온 결과값을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나온 컬럼들을 삭제하거나 위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기본값으로 들어갈 때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스큐엘 기능 중에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용어집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등록된 용어를 검색해서 테이블을 만들 때나 컬럼명을 변경할 때, 이런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집 기능을 활용을 해서 DDL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게시판 DDL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게시 글번호를 넣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고 값을 값을 하고 지정을 하고 난력 값을 하고 제목을 넣고 내용 등록자 등록일 수정자 수정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DDL이 생성이 됩니다. DDL 생성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끌어서 생성을 하면 이렇게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을 새로 고침하면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에서 이 만들어진 테이블을 내보내기를 해서 테이블 명세서를 내보낼 수 있는데, 테이블을 단일 다중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시트를 엑셀에 내보낼 때 시트를 단일 다중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테이블 단위를 선택하고 테이블을 추가를 하고 한 다음에 완료를 하면 이렇게 테이블 정의서가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헤더 값을 헤더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타입이라는 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타입 네임을 선택하고 타입
타입명으로 하고 완료를 한 다음에 보면 아까 타입이 타입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시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중으로 해서 완료를 하면 테이블명으로 해서 이렇게 다중 시트로 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DDL 내보내기가 있는데 DDL 내보내기를 해서 선택하고 몇 개만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면 여기 이렇게 나간 DDL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움말에서는 이 DB가 현재 HTTP를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버전 정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DB에 대한 항목들의 설명을 드렸고, 다음엔 사용자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사용자 이름이나 이런 걸 변경할 수 있고, 비밀번호, 메시지 관리 등을 아까 보낸 메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Q&A로 관리자한테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 파일도 만들어진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SQL 사용자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